안녕하십니까. 남자 7세 부동산 김영민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개사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참 오늘도 별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영상을 또 하나씩 올려서 수험생분들이 요약집을 다운받고 공부를 좀 더 빨리 또 요령있게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얍삽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더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선 중개사법은 2차 과목에서 효자 과목입니다. 2차에서 변수는 공시법의 등기법, 그리고 세법, 그 다음에 공법입니다. 아마 공법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점수는 남아요. 근데 공법이 이제 40점 미달로 돼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공법이 기출 문제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어려운 부분까지 이제 공법을 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합니다. 그래서 공법이 진짜 공포스럽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법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개사 과목에서는 암기 과목입니다. 따로 이해가 없어요. 암기를 해서 공법에서 미달된 그 점수를 이제 중개사에서 꿔줘서 각자 60점 만들어서 이렇게 학습의 전략을 세워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따서 다른 과목을 꿔주는 방식은 아마 중개사 공부 방법 중에서 가장 합격률이 높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중개사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책을 피시면 이 부동산의 그 연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했는지 뭐 많습니다. 뭐 객주, 거감 뭐 그런 거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래서 토지나 가옥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거간을 각해, 가거간, 집주름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내용이 거의 없어요. 다만 나온다면은 그 흐름입니다. 흐름.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의 효시, 이게 처음 시작한 그 효시는 고려시대 객주로 보고 있다. 요거 진짜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거 제가 우선 표시를 해놨는데 그냥 알아만 두고,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으로 이거 토지나 가옥 했던 것이 각해, 가거간, 집주름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실제 요걸 이름으로 해서 간판으로 거신 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간판. 저희 남녀 7세 부동산처럼 각해 부동산, 뭐 각해 중개사, 뭐 가거간, 집주름 이렇게 해가지고 상호를 내신 분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파트에서는 중요한 거는 솔직히 없어요. 나오면 그냥 이제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흐름,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누구나 뭐 집을 팔고 사고 할 수는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게 이제 허가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이렇게 갔다. 그건 나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제가 표시해놨으니까 그것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솔직히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에서 쭉 보면 가장 먼저 시작했던 그 효시는 고려시대 객주, 그 다음에 봐야 할 거는 처음에 자유제, 그 다음에 신고제, 그 다음에 허가제, 등록제로 갔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파트만 단단히 외워도 모자랄 판에 안 나올 파트까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흐름이 가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입니다. 이거는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일반법이다, 그리고 민법보다 요 중개사법은 특별법이다, 그리고 사회법, 국내법, 이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요 파트에서 가장 잘 나오는 파트는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목적, 제법 1조입니다. 요 파트의 단어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무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용이 과거에는 시험에 거의 뭐 2년이나 3년 한 번에 무조건 나왔던 지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법이 개정되고 개정돼서 요렇게 바뀌었는데 29에 대한 모르겠네요. 제가 시험을 따로 시험지 받아서 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바뀌고 나서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번에 30회죠. 이때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건데 제가 볼 때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바뀌고 나서 안 나왔거든요. 29회 때 제가 시험지를 안 풀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파트니까 요거는 알아두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근데 이 공인중개사를 바꿔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나오면 오답. 여기 무조건 암기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의 업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는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 육성입니다. 근데 부동산 업의 육성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랑 부동산업 육성 왠지 모르게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함정이니까 항상 요거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으로 끝나고 건전 육성 이렇게 딱딱딱 잡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부동산업의 육성, 중개 업무의 절제한 뭐 규제 뭐 이런 거, 아니면 중개업의 뭐 건전 육성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립니다. 제가 집어넣었던 그 단어만 요 법 이 1조는 그대로 암기하시는 겁니다. 토시 붙여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의 최종 목적인데 국민의 재산권 보호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딱딱딱 외우시면 돼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그 전무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딱 이렇게 간단한 건데 별거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바뀌어서 나오면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데 요 내용도 시험에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제가 다음 파트에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것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이 파트는 그냥 쉬어가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재정 목적 법 1조 요것만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고 나머지는 그냥 퉁치고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운받아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뭐 딴 거 없습니다. 시험은 공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쉽게 보고 떨리지 않는 마음으로 시험장 가서 딱딱딱 찍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아무리 공부를 학원에 잘하시는 분도 시험장 가면 제 실력 안 나옵니다. 항상 60점 이상을 받았던 70점, 80점 주변에서 그래요. 아, 너 무조건 합격이다. 근데 시험장 가면 그런 분들이 떨어져요. 근데 항상 50 몇 점 커트라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꼭 시험장 가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어차피 떨어질 생각도 있으니까. 떨어질 생각도 있고 한 대까지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요. 근데 항상 시험에서 이게 모의고사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던 분들이 꼭 시험장 가면 뭐지? 내가 모르는 거야. 아 이거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맨날 알고 있던 지문이 아니라 새로운 지문이 나오니까 요것도 정답인 것 같고 요것도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차라리 아는 거 100% 알고 들어가는 거랑 어설프게 알고 들어가면 아 이것도 정답인 것 같고 이것도 정답일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떨어져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항상 50점이나 55점, 60점 사이에 있는 분들은 아는 것만 정확히 알고 나머지 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다 찍고 나오고 이건 모르는데 이거 알아 찍고 나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위에 것도 지문 들어봤고 아래 것도 지문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 알아. 5개 지문 중에 4개 정도가 어디서 봤어. 그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시험장 가서 꼭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알 거는 정확하게 앞뒤 딱 외우고 내가 대충 본 것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찍고 나오고 해야만 시험장 가서 떨지 않고 그 다음에 후회 없이 정답을 찍고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떨지 말고 시험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했고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던 법 1조. 근데 제가 보라색으로 체크했습니다. 그만큼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올 확률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파트 제가 설명드리는 그 내용에서는 전부 다 거의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파트만 더 집중해서 보시면 중개사에서는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